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부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재명 다음을 잃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유행하는 말로 송아지가 벼룩처럼 튀면 다리 부러진다. 아무도 안 웃어 주시는군요. 국회 사랑제라는 공간도 참 기자회견장으로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만 하루가 지나서 곧바로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성남FC 원금 의혹을 비롯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라고까지 보신 것처럼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는 본인을 체포할 수 없다는 뜻을 에둘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 분들이 방탄,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저처럼 십수년 보수 정권으로부터 탈탈 먼지 털듯이 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 완화, 폐지에 제가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불체포 특권 폐지 100% 찬성하고 우리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일단 오늘은 정치,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불체포 특권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좀 이 대표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요. 이미 신뢰성이 다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거짓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뭐 논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면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 제한을 하겠다, 100% 찬성을 한다. 그러면 뭔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의원은 그냥 의원이 아니고 대표예요, 지금 현재. 예.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에요. 그러면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킨 것처럼 여당하고 아무 상관없이 민주당은 그걸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냥 불체포 특권 그냥 폐지하면 돼요. 완화시키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로만 그러고 있어요. 아니 여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해라. 그럼 우리도 적극 지원하겠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실행하면 되는데. 지금 국회의 상황은요. 민주당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뚝딱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니까요. 거대 야당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검수완박 법안 우리 다 봤잖아요.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피로감이 지금 심해져 있고요. 결과적으로 본인도 지금 이렇게 검찰에 출석하면서 방탄을 일단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임시회 소집해놓고 국회에 출석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갑자기 사전 구속영장 딱 해가지고 그 실질심사가 벌어지면은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피로감만 굉장히 높아지고 그 힘들어집니다. 근데 노덜 교수님, 그냥 현실 얘기 하나 해보면 이번 주부터 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가 열려서 지금 임시국회 열렸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방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뭐 구속영장을 쳐도 국회가 막겠다는 거 상관이 없다.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민주당 소속 한 수십 명 포함해서 국회의장까지 다 해외 출장 떠났다. 그럼 출장 떠났는데 국회는 왜 열었냐? 방탄 아니냐? 뭐 이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임시국회를 열 만한 사유는 있지요. 지난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일몰되는 법안도 있고 뭐 긴급하게 처리할 법안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까지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1월 국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또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안보, 또 경제 위기, 뭐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을 관해서 뭐 현안 질문한다든가 이런 걸 한다면 당연히 그 소집 명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국회 열어지니까 뭐 방탄 국회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진표 의장이나 많은 의원들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라는 거예요. 순방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국회를 임시국회를 1월, 7월 이런 때는 소집하지 않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보통 의원들이 이제 의원 외교도 하고 의장도 이제 그거는 의원 외교라면서 다른 나라 의장들을 만나거나 하는 그런 시기를 갖거든요. 그런 행사를 갖고. 지금 많은 사람이 나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12월 달에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의안들을 1월 달에 처리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안보 문제를 긴급 현안 질문도 하기 어려운 그런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월, 7월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 임시국회 소집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회의 열지도 못하고 명분만 그냥 얘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탄국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의원 40여 명, 민주당 의원 수십 명 포함해서 다 해외로 갔는데 1월 임시국회 왜 열었냐라는 비판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 말고도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의 유감 표명,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왜 유감 표명 안 하냐는 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화면 잠시 준비했습니다.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그건 솔직히 뭐 잘 알 도리가 없지요.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예.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예.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그 정진상 씨가 대장동 뇌물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뭐 정진상, 김용 두 최측근의 구속에 대해서 유감 표명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맞받아셨습니다. 검찰 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관한 검찰의 이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했던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없는 걸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측근들 구속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일단 안 한다고 했고 거부했고 반면에 김건희 여사 혹은 영수회담 하자 윤 대통령 만나자 나와 이 얘기와 함께 또 오늘 대통령제 개헌 4년 중임 제기까지 뭔가 화제를 전환한 듯한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일단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수사 자체가 조금 어떤 균형 감각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자 지금 뭐 미국에서 민모 씨 잡아가지고 검찰이 얘기했는데
뭐 8만 달러 매도하라 이런 얘기가 뭐 이제 김건희 당시 여사 김건희 대표한테 나왔다라는 이런 진술까지 검사가 입으로 했는데 예. 그거를 지금 공범으로 지금 보지 않고 아예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죠. 뭐 이거를 안 했으니까 이것도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수회담은 뭐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위기 상황마다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당대표 선출 후 영수회담 제안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최고위원 회의 한 다음에 영수회담 제안하는 게 그거는 어쨌든 뭐 이제 야당 대표로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충분히 저는 제안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대통령이 오히려 그러면 첫 당대표 선출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또 요구를 한다라면은 이거는 방탄용이다 이런 얘기가 들을 텐데 전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뭐 그런 제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영수회담 제안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딱히 적절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실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영수회담 제안에 필요한 경우 말할 것이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좀 원론적인 입장. 범죄 피의자라는 뭐 영수회담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여당 비대위원장의 말도 있었습니다.